3년 만에 돌아온 오징어 게임이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메시지가 이 오락 콘텐츠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뉴스브리지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적 어떻습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이제 지난 시즌 1의 주인공이죠. 성기훈이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맨과 대결하는 이런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이제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국가죠. 그러니까 93개국에서 동시에 1위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개봉 공개 첫 주 기준으로 4.9억 시청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전편인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그 넷플릭스 최고 기록을 이번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누적 시간 부분에 있어서 시즌 2가 시즌 1을 앞지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2가 스타트는 좀 빨랐지만 시즌 1의 어떤 후광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성적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발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 이 시즌 1이 워낙에 또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시즌 1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요. TV 부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에미상 6관왕을 차지했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해외 컨텐츠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적인 영화와는 다르게 TV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고 이 안방 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성과는 더 값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데스매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흔한 장르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독특하게 느껴진 이유는 동심이라든지 놀이 문화라든지 한국적인 정서를 잘 녹여내서 독창적인 소재 또 참신한 주제로 잘 풀어냈기 때문에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즌 1에 대한 그 흥행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2 공개된 직후에는 외신들 평가가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개되자마자 외신의 평가는 호평과 혹평, 양갈래로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네. 우선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야기가 정체되어 있고 또 독립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 외 언론에서도 좀 날카로움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고 특히 하나의 이야기를 시즌 2와 시즌 3로 이렇게 쪼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미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호평을 냈는데요. 시즌 2는 더 강렬하고 규모도 커졌고 몰입감도 극대화되었다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신의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흥행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전문가나 외신의 의견보다는 개인의 재미를 따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하다는 게 오히려 이 화제성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시즌 2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해외 언론의 비판이 있어서 좀 우려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서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우선 재밌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찬찬히 보니까 스토리나 소재나 여러 면에서 확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강조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좀 분산된 거 아닌가. 또 전개 속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시도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내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 또 이번에 재미 요소도 많이 있고요. 또 소재도 워낙 참신해서 시즌 1의 성공은 3편까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시즌 3편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원작에 비해서 속편으로 갈수록 흥행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네. 속담이 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시리즈물에서도 통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 을 속편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속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작은 따르되
변화는 과감하게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최근에 뭐 기대를 모았던 글래디에이터 2 같은 경우도 2편에서 좀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속편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마의 4편이라는 또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4편은 거의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매트릭스나 뭐 트랜스포머 같은 작품도 그랬었고 우리 한국의 흥행 작품 명량도 3편에서 좀 힘이 좀 빠졌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한국 영화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시리즈입니다. 그 원작도 성공을 했지만 이 속편은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더 성공을 했고 이게 3편, 4편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8편 얘기까지 있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가장 긴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오징어 게임 3편 시리즈 3의 성공 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 공식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징어 게임 하면 동심을 담은 놀이가 또 볼거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참신한 놀이가 또 등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뭐 드라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았지만 동심을 담은 놀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예를 들면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다가 딱 짝짓기 하는 이 게임도 좀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릴 때 저희가 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이제 5인 육각 경기도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그중에 이 공기놀이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챌린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강하늘 배우가 이 원테이크라고 그러죠. 한 번의 장면에 공기놀이를 촥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압권이었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은 공기놀이 달인의 그런 대역 연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인기가 많은 만큼 벌써부터 또 이런저런 잡음도 들려오기는 하거든요. 네.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뭐 중국에서 또 불법 영상 시청 뭐 문제가 좀 많았었고 뭐 과거에 뭐 스타들의 어떤 초상권, 뭐 굿즈, 뭐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5년 올 한 해는 굉장히 한국 콘텐츠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예요. K-팝 부분에 있어서도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가 이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징어 게임 시즌 3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불안한 전국이 빨리 좀 안정을 취해서 2025년 한 해 또 문화 콘텐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정말 이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한국이 명실공히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이 시즌 2에 이어서 시즌 3까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 올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